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요즘 세계 잠수함 마니아들에게 도산 안창호함이 뜨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잠수함은 약 550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 나오는 잠수함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세계에는 새로운 잠수함이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습니다. 전 세계 해군 소식을 전하는 저명한 네이벌 뉴스와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인기 잠수함 유튜브 채널 서브브리프에서 도산 안창호함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잠수함 건조국으로서 한국이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것과 AIP 잠수함 중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반응이며 아마 이런 유의 잠수함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 등 기분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며칠 전 어느 주요 매체 기자분과 잠수함 관련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국제문제 전문 기자로서 잠수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기자분이 질문을 하면 제가 15초에서 20초 정도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대충 다 넘어갔는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매듭 짓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도산 안창호함이 전략 무기인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단답식으로 답을 하기가 애매해서 기자분에게 전략 무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역으로 질문을 했더니 그 기자분은 잠수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시며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잠수함을 전략 무기다라고도 하고 얼마 전 취역한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서도 전략 무기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전략 무기의 뜻을 알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무기임을 강조하려고 그럴까요? 우선 잠수함이 무기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고 전술 무기와 전략 무기의 차이와 공격 잠수함과 전략 잠수함의 정의를 먼저 이해하고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산 안창호함을 전략 무기라고 하려면 그 기준이 다른 잠수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 사람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불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전략 무기란 적국의 도시, 공장, 군사기지, 이송 및 통신시설, 정부기관을 파괴할 수 있는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 즉 전략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핵무기 중에서도 전술 핵무기가 있는데 전술 핵은 파괴력이 보통 100킬로톤 미만이지만 전략 핵은 전술 핵의 몇 배인 수백 킬로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략 무기 체계는 폭탄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하는 수단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잠수함은 무기가 아니고 무기 체계로 보아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그 탄도미사일의 전략 핵무기가 아니므로 전략 잠수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략 무기 체계로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전략 핵을 탑재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때는 전략 무기 체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둘째, 도산 안창호함이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 적의 수뇌부를 일격에 격파하여 전략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전략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나 비슷한 유의 잠수함들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탑재 무기가 전략 무기가 아니라 잠수함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수함을 전략적으로 운용한 사례는 많습니다. 독일의 U9은 1914년 1차 대전 시 1시간 만에 영국 순양함 3척을 침몰시키고 1459명을 수장시켜 대형 함대에 치욕을 주었습니다. 독일 U-47은 1939년 2차 대전 개전 시 영국 스카파플로우 항을 기습하여 전함 로얄 오크함을 격침시켜 독일 국민들의 사기를 충천시켰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시 컨커러함은 아르헨티나 순양함
벨그라노 함을 침몰시켜 아르헨티나 함대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는 영국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더라도 독일 유보트나 컨커러함 같은 잠수함을 전략 잠수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잠수함을 전략적으로 운용했다는 것과 잠수함을 분류할 때의 전략 잠수함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 잠수함은 은밀하게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전략 자산, strategic asset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잠수함을 전략 무기 체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셋째, 전략 잠수함을 영어로 SSB라고 하고 도산 안창호함은 SSB이니 전략 잠수함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SSB가 맞습니다. 하지만 SSB라고 해서 전략 잠수함인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러한 용어의 혼선이 생겼는지 그 배경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잠수함은 1900년 미 해군에 취역한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 홀랜드급 6번함을 시작으로 전투용 잠수함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1956년 소련의 1900톤급 디젤 잠수함 주루급의 함교탑 D를 키워 수직 발사관을 만들고 핵탄도미사일 2기를 탑재했는데, 이것이 최초로 전략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1959년 미국도 조지 워싱턴 함에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함으로써 최초의 핵추진 전략 핵잠수함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 이와 같은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잠수함을 뭐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잠수함을 공격 잠수함, 어택 서브머린이라 하고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전략 잠수함, 스트라테지c 서브머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디젤 공격 잠수함을 SSK,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SSN, 디젤 전략 잠수함을 SSB,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을 SSB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B는 발리스틱 미스를 의미하는데, 당시 모든 잠수함 탑재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심포급과 같이 비록 한 발이라도 전략 핵무기를 탑재한 디젤 잠수함을 전략 잠수함이라고 하고 SSB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후 유도탄도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잠수함들도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멀리 가고 빠르고 파괴력이 강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는 반면 핵탄두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개발되었습니다. 잠수함 중에는 전략 핵 미사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화력을 갖춘 잠수함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급 잠수함은 길이 130m, 수중 배수량 13,800톤으로서 8문의 수직 발사관 안에 총 40발의 대함, 대잠 및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길이 170m, 수중 배수량 18,750톤으로서 24문의 수직 발사관을 갖춘 SSBN이지만 이들 총 18척 중 4척을 개조해서 전략 핵미사일을 제거하고 154기의 대육상 공격용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하였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전술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기에 그 화력은 거의 전략 핵 잠수함에 버금가지만 전략 핵 미사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SSBN이라고 하지 않고 SSGN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크게 SSB, SSG, SS로 분류합니다. 그럼에도 이 분류 기준으로 분류가 안 되는 애매한 잠수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 약 3만 톤으로 크기는 SSBN만 하지만 첩보 잠수함으로 심해 핵추진 소형 잠수함인 로샬릭의 모함 역할을 합니다.
로샤빅은 심해 해저 케이블 설치와 도청이 가능한 스파이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을 특수 목적용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2015년 핵 의뢰 포세이돈을 공개하였는데 이 의뢰는 보통 중의뢰보다 30배의 크기이며 핵 추진으로 무한대 항해가 가능하고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 확실하진 않지만 수중 폭발 시 큰 해일을 일으켜 해안 도시들과 해안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멸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핵 의뢰를 탑재한 잠수함을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SSB, SSG, SSK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돌핀2급 잠수함은 기존 533mm 수평 발사관 6문에 추가해서 650mm 수평 발사관 4문을 장착하는데 여기에 핵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잠수함을 일반적으로 디젤 공격 잠수함 SSK라 분류는 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니 정확한 분류가 안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잠수함을 SSB, SSG, SS로 분류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국제적인 룰로 도산 안창호함의 정체성을 정의해 봅시다. 도산 안창호함은 공격용 잠수함이므로 SSK, 헌터킬러 디젤 서머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SSK와 차별화할 수 있으므로 대육상 공격력이 향상된 SSK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AIP 잠수함 최초로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SSB입니다. 순항 미사일도 탑재 가능하므로 SSG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무기 체계 혹은 전략 잠수함은 아닙니다. 굳이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싶다면 국가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무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전략 잠수함이 공격 잠수함보다 좋은 것인지 알아봅시다. 전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은 국가 간 전면전이 아니고 포클랜드 섬 영유권에 국한되어 벌어진 제한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본토의 폭격이나 핵무기 투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영국의 SSBN이 오지 않고 SSN과 SS들만 왔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전략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쟁은 많았지만 전략 핵무기 사용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략 잠수함은 줄어들고 대육상 공격이 가능한 공격 잠수함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산 안창호함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진 잠수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전략 잠수함과 공격 잠수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공격 잠수함이 이깁니다. 위험 해역에서 전략 잠수함은 공격 잠수함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략 잠수함은 공격 잠수함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기능이 다른 잠수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입니다. 이상 코만단트 초이였습니다.